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무지외반증이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런 걸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유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지외반증이 심할수록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꼭 무죄반증이 척추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 가령 뭐 무죄반증이 있으면 디스크가 잘 생기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중을 디디는 부분은 허리에서부터 고관절, 무릎, 발까지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된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네. 근데 체중을 지탱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발이 우리 몸을 지탱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뭐 당연히 두 발로 서 있으면 체중의 반을 지고 있는 거고, 네. 한 발로 쓰면 체중을 다 지고 있는 거고, 지탱하는 것이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발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가령 어느 분이 아주 단적인 예로 한쪽이 마비가 있다든지, 네. 또는 한쪽을 수술해서 못 디딘다든지, 그럼 반대 발에는 당연히 무리가 되고, 반대쪽 뭐 무릎이라든지 네. 허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지요. 네. 일단 그러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지면서 네. 또 허리, 목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럴 수 건가요? 있겠죠. 네, 심한 발 변형이 심할수록 또 네. 발의 통증이 심할수록 위에 있는 부분까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발 건강을 얘기할 때 네. 발이 건강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건강한 발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발이라는 건 기능이 뭐 체중을 지탱하고 서 있고 네. 또 몸을 앞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는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죠. 그런 것이 발의 기본적인 기능이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발에 통증이 있어서 제대로 못 디디면은 당연히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자기 생활, 일상활동, 뭐 운동이든지 네. 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발이라는 게 일단은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발은 기능이 제일 중요하겠죠. 발은 사실은 외관상으로는 뭐 그렇게 물론 이제 발톱에다가 네. 뭐 이렇게 미용실 가서 뭐 칠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발의 기본적인 기능은 외관상의 기능상의 문제라고 기능상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걷는데 문제가 없는 거 얘기하는 그렇죠. 걸까요? 또 서서 일할 때, 네. 서서 뭐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서서 일할 때. 문제. 어느 분은 이제 걸을 때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요. 네. 어느 분은 걸을 때보다도 서 있을 때 주로 나는 못 살겠다. 서 있을 때. 예, 그런 분도 있고 네. 같은 얘기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서 있을 때 주로 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무지외반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무지외반증은 이제 형태적으로 변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건데요. 그 원인은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발도 개개인이 참 다릅니다. 네. 그래서 형태적으로 그런 변형이 생기기 쉽게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신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발의 변형은 신발과 아무래도 밀접한 연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라 그러고 당연히 두 가지 큰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 쪽으로 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선천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선천적이라 그래서 뭐 나자마자 아기가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돌 정도 된 아기인데 무죄반증이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고 네. 대개는 이제 10대 넘어가면서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장 많은 것은 40대 이후 여성분들이 40대 보통 이후 병원에 오는 여성분들. 분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후천적인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는 분 아. 중에서 뭐 신발을 잘못 신었다든지 관리가 안 되었을 그래서 경우에. 더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네.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큽니까? 그렇죠. 발가락이 손에서는 엄지의 기능이 몇 퍼센트 같은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에서는 이제 엄지의 기능이 한 50%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발에서는 그렇게 다른 발가락보다 이 엄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히 발가락이 큰 만큼 거기에 체중 부하도 많고 네. 몸을 차고 나가는 기능에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지외반증 환자들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이제 발가락이 휘인 건데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에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엄지가 아프면 자연히 엄지 쪽을 덜 디디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지면을 디디고 차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엄지가 잘 못 디디게 되면 발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지 쪽으로 힘이 가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지. 엄지를 제대로 거의 엄지발가락의 그 뿌리 부분이 바닥을 딱 디디고 서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잘 못 디디는 분이 많은 거죠. 심할수록. 그럼 네. 어떤 걸음걸이 형태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섯 번째 쪽으로 발을 약간 기울여서 걷는 거죠. 아. 엄지 쪽이 아픈 거를 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걷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럼 몸의 중심이 좀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이제 발이 그러면은 무릎도 약간 휘게 되고 예. 그런 쪽으로 몸의 자연이 균형이 잘 맞지 않겠죠. 네. 무지외반증에도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각도에 따라서 각도. 뭐 15도, 20도, 40도 뭐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각도는 또 심하더라도 기능적인 문제가 좀 적은 분도 있고 그래서 각도도 중요하지만 꼭 각도만을 기준으로 변형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도가 심하게 좀 휘어졌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능적으로 가령 뭐 나는 각도가 많이 심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분은 기능이 많이 떨어져 네.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하시는 뭐 일상활동 심지어 뭐 운동까지도 별일 없이 다 잘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만 가지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변형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좀 더 높아집니다. 네. 각도가 많이 휘지 않았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각도는 별로 심하지 않지만 예. 이 변형이 각도라는 건 위에서 발을 봤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네.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이 엄지발가락의 그 뿌리 부분이 관절이 발등 쪽으로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발등 쪽으로 들리는 분들이요? 네, 들리니까 그건 위에서 보면 똑바로 생겼는데 옆에서 보면 발등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뼈가 기능적으로는 역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꼭 각도에 정고 우리가 각도 휜 정도만 가지고서 변형의 정도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또 그것도 아니겠습니다. 네. 이래도 저래도 변형의 판단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위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옆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위에서는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네. 옆에서 봤을 때 엄지 발가락의 윗부분에 있는 부분, 그걸 이제 용어로는 의학적 용어로는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네. 중족골이 발등 쪽으로 들려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변형이 심하지 않더라도 증세가 또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우선 여성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네. 볼이 좁은 신발, 뭐 하이힐 같은 거 이런 네. 이런 구두를 오랜 세월 신는 여성들에게 위험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건데요. 이 증세가 제일 처음 생기는 이유는 기능적인 문제보다도 신발과 튀어나온 부분이 맞닿아서 증세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변형이 심하더라도 신발을 아주 헐렁하게 신으면 증세가 잘 안 생기는 거고 네. 증세가 이 변형은 심하지 않더라도 신발을 또 꽉 끼는 걸 신으면 그 부분이 맞닿아서 증세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발이 상관이 있습니다. 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당연히 증세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변형도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네. 볼이 좁은 신발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신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젊은 그렇죠. 여성분들에게 좀 무지외반증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쌓여서 이제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빈도가 늘어납니다. 40세 정도가 되면 좀 이제 통증을 그 느끼시거나 이유가 더 하시는군요. 이제 쌓이고 그 변형을 자꾸 변형도 심해지고 그 신발하고 눌리는 것도 계속 쌓여서 네. 그 부분에 가령 피하 지방도 좀 얇아지고 또 자극이 돼서 그 안에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때로는
그 점액낭염이라 그러는데 그 물주머니 같은 게 자극이 되면서 물이 부어서 물이 차서 증세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변형은 조금씩 늘어나고 증세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런 상처들도 굳으면 나중에 딱딱해지겠어요. 그 튀어나온 부분이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또 우리 굳은 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 발가락이 휘면은 신발과 마주친 부분에 피부가 두꺼워지듯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도 두꺼워지는 것도 또 변형을 더 심하게 하는 원인도 되고 증세도 더 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츠가 무지 외반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건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부츠라 그래서 꼭 그냥 부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펌프스라고 요즘에 그러던가 이게 네. 보통 그 여성분들의 일반적인 신발 형태를 펌프스입니다. 그것이. 네. 근데 보통 여성분들의 외추라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꼭 부츠가 더 위험성이 높으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부츠는 별로 헐렁한 부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저 어구 부츠나 그런 거는 네. 이루면 부츠가 붙어 있지만 그건 헐렁하죠.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보통 여성분들이 신는 부츠는 되게 발이 딱 맞게 돼 있죠. 예. 발이 딱 맞게 돼 있고 그 중에서도 뒷굽이 더 높은 부츠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부츠라는 목이 높은 신발을 얘기하는데 목이 높든 얕든 발에 꽉 맞고 볼이 좁고 뒷굽이 높고 그런 것이 무지외반증을 더 일으킬 수 있다. 증세를 더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또 똑같고요. 네. 부츠이기 때문에 목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볼이 좁고 좀 굽이 높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하이를 신으면 당연히 무죄반 변형이 좀 더 심해지면서 증세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무지 외반증이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뭔가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역시 이 유전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유전적인 생각을 요인.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되게 볼이 넓지요. 가령 똑같이 발에 260mm라고 할 적에 길이가 여자분이 260mm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발 길이에서 볼을 보면은 남녀가 그 신발이 똑같은 신발 길이라도 볼은 남자 신발이 더 넓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있더라도 증세가 생기는 경우는 남자가 적지만은 실상 그 변형의 정도로 꽤 심한 분들은 남자도 꽤 많습니다. 네.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그렇죠. 많군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남자가 뭐 하이를 신을 일이 있습니까? 네. 뭐 볼이 좁은 걸 신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역시 똑같이 변형이 생기는 걸 보면은 이거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겠구나. 그 간접적인 증거가 네.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유전적인 요인 외에 네. 무지 외반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신발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신발이 바로 볼이 좁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굽이 높은 신발. 네. 볼이 좁지 않더라도 통굽이라는 거 있죠. 네. 가령 통굽이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굽이 높은 그런 거는 말고 예. 앞에보다 뒤가 많이 높은 신발 아. 그런 것들은 무죄반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너무 높은 신발도 문제일 수 있지만 네. 너무 낮은 신발, 굽이 없는 네. 신발도 무지 외반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있던데요. 글쎄요. 제가 뭐 다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굽이 전혀 없이 플랫 슈즈라고 예. 하는 거죠. 굽이 전혀 없는 신발이 무죄반증의 원인이다. 저는 잘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이제 굽이 너무 없는 플랫 슈즈는 발바닥이 첫째 아프기 쉽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별로 권하지 않는 거지. 플랫 슈즈가 꼭 굽이 좀 있는 신발보다 더 무죄반증을 더 잘 일으킨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그래서 플랫 슈즈 같은 경우도 발을 좀 편하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뒤가 그렇게 똑같이 굽이 없는 거는 발바닥이 첫째 아픕니다. 네. 지면에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건강한 발을 위한 좋은 신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볼이 일단 자기 볼만큼 넓은 신발이면 좋겠는데 네. 여성분들은 되게 볼보다 좁은 신발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택이 어렵고요. 운동화는 일단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굽으로 따지면은
플랫 슈즈보다는 앞보다 뒤가 그래도 한 2cm 정도 2cm 높은 정도. 거, 약간은 높은 게 보행이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굽의 면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의 약간의 굽이 있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무지 외반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진단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게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집니까? 치료에서 이게 이제 각도가 경미하다 그러면 경미한 경우는 신발을 좀 편안하게 신는다든지 또는 발가락 사이에 약간 끼는 거를 해볼 뭐 실리콘 재질로 만든 이런 끼우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간단한 보조 기구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깔창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걸 해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심한 경우에 각도가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각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보조기구를 끼는 걸로도 치료가 될까요? 그 변형이 이왕 생긴 변형이 정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경미할 때 변형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휘어진 각도가 심해도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네.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원칙적인 얘기겠죠. 예. 그래서 변형은 심한데 증세도 없고 잘 쓴다. 그럼 그냥 되게 그냥 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술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족부 전문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통증과 불편함 이런 걸까요? 예, 예. 첫째 환자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통증이 있다는 얘기죠. 통증이 있으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러면서 각도도 수술을 할 만큼 문제가 있을 때 네. 또는 그 무지해반을 일으키는 그 관절에 관절염이 있다든지 변형 정도가 요거는 변형이 앞으로 그냥 두면 자꾸 더 심해지게 생겼다든지 네. 그렇게 뼈의 모양이 생겼을 때 그럴 땐 특히 더 수술을 권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통증이 없어도 어떤 분들 네. 같은 경우 특히 여성분들은 외관상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또 20대 여성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외관상에 보기 좋게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겠죠. 네. 그런데 그거는 꼭 젊은 분들만은 아닙니다. 샌들을 신을 때 보통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그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60, 70, 심지어는 80 난 분들도 모양이 이뻐지는 거를 굉장히 예. 내면에서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 드리나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수술을 본인도 바라고 각도도 꽤 심하고 진행 가능성도 많을 적에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그 수술을 받으시는 당사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은 기능적으로 별일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잘 쓰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사람 살을 째야죠. 뼈를 또 끊어야죠. 네. 그걸 이동을 시키고 뼈가 붙고 이러는 과정에 겉으로 모양은 더 좋아졌더라도 속에는 흉터가 생겨서 그렇죠. 사실은 조금씩 더 멀쩡하던 발이 좀 아파질 수가 있거든요. 네. 수술했는데 전혀 안 아프다. 내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전혀 나는 원래만큼 잘 쓸 수 있다. 그런 자신이 누구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아파지는 경우도 있는 그럴 거군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네. 발레리나다. 발레리나가 발이 흉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발레리나 수술 안 합니다. 축구 선수다. 그 사람이 무죄반증이 있다고 수술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사람 살을 째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 내가 형태적으로 외관상으로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통증을 감수하겠다. 네. 본인이 그 설명을 잘 듣고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게 수술 후에도 내가 기능적으로 잘 썼는데 조금이라도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서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지 외반증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무지 외반증이 심하면 엄지발가락이 휘다못해 검지발가락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됐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한쪽 발은 심하고 다른 한쪽은 괜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증상이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걸음걸이가 똑같으니까 양쪽으로 변형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한쪽만 수술해야 되는 건지, 수술해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교수님. 변형이 양쪽 발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반적으로는 형태가 무죄반증이 양쪽에 있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쪽은 무죄반증이 아주 심하고 한쪽은 아주 정상이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양쪽으로 다 오는군요, 일단은. 일단은 양쪽이 비슷하게 있는데 네. 한쪽은 아주 심하면서 증상이 심하고 한쪽은 좀 더 변형도 덜하고 증상도 덜하고 네. 또는 변형은 비슷하더라도 증상은 별로 심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을 하면 네.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는 건지, 균형을 위해서 양쪽 모두 해야 하는 건지도 꼭 궁금해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양쪽이 변형이 있다 그래서 양쪽을 수술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일단 증상과 변형이 같이 동반돼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각도로 봐도 수술할 만하고 네. 증상도 충분히 환자분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합니다. 즉 한쪽은 증상이 꽤 있는데 한쪽은 전혀 증상이 없다. 네. 좀 변형도 작다. 그럴 땐 한쪽만 수술하는 게 맞지. 내가 두 발이 있는데 한쪽에 수술했으니까 반대쪽도 이쪽 발처럼 심해질 것이다. 네. 또는 이쪽 발 증세가 없는 쪽도 증상이 꼭 생길 것이다. 그래서 미리 미래를 예측해서 수술할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환자분이 내가 나이 지금 한 살에도 젊었을 때 네. 양쪽을 하는 게 거? 낫지, 이왕할 네. 때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서 만약 수술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럴 때는 역시 그 수술에 따르는 약간의 통증의 가능성도 생각하셔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의사와 잘 상담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쪽을 수술할 때는 한쪽 나눠서 하는 건가요? 보통은 제 경우에는 양쪽을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네.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사람이 한 번을 수술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두 번 나눠서 수술하는 게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양쪽이 수술이 필요한 정도다. 그럴 때는 한 번에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쭉 해놓고 봐도 환자분들이 양쪽을 한 번에 한 거를 나중에 되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그럼 회복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은 이제 수술을 어느 수술이든지 발 수술을 양쪽을 한다는 거는 디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혀 수술한 발을 못 디딘다 그러면 양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양쪽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디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수술하고 보통 운동화 정도 신으려 그러면 보통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수술이 됐든지 뼈가 어느 정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는 신발을 마음대로 신든지 활동을 마음대로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으면 마음대로 디디느냐? 마음대로 의사가 아무리 마음대로 디디라 그래도 네. 발은 오랫동안 붓는 수가 많습니다. 아, 마음대로 디디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꾸 발이 붓고 아프면은 잘 못 디디죠. 그래서 붓고 아픈 정도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지나면 마음대로 쓰느냐?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적어도 신발도 자기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화라든지 이런 건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방법은 다양한가요? 무죄반증은 아주 이 수술 방법이 다양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다양하군요. 아주. 수술 방법이 100가지 넘게 여태까지 개발이 돼 있는데 그렇군요. 아니 그 조그만 뼈에 무슨 100가지 넘게 수술이 있겠냐 예. 싶지만은 그 뼈를 어디서 끊어서 어떤 방향으로 교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발 모양이 워낙 다양하니까 수술 방법도 다양한 거군요. 그렇게도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맞고 또 하나는 수술이 쭉 이제 과거에서부터 수술을 해왔는데 이 수술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럼 그 수술을 약간 변형을 해서 또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문제는 해결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개발된 방법이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을까요? 뭐 다른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발은 이제 다른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죠? 마취에 문제가 있으면 첫째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런데 발은 마취에 좀 문제가 있으면 발만 수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발만 마취를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한 가지 꼭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쁜 혈관이 경우. 가령 내가 당뇨병이 심하고 혈관에 그 동맥경화증이 심하다. 네. 가는 혈관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혈관이 안 통해서 발가락이 썩는 수도 괴사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다 건드리고 발도 더 붓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아주 안 좋은 발은 예. 수술은 잘 됐는데 발가락에 피부가 죽는다. 또는 발가락 전체가 괴사된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남녀 모두 신발이나 자세 또 걸음걸이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이 걸음걸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타고난 다리 모양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발이 가령 팔자 걸음을 걷는데 이걸 내가 꼭 똑바로 걸으려고 자꾸 안으로 틀어서 걸으면은 오히려 무릎하고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편안한 걸음걸이대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게 본인 개개인에게 더 좋은 걸음걸이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운동 오늘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유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